자, 스토커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4월 6일 시장이 마감됐고요. 오늘은 두 가지 영상 파일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하나는 4월 6일 시장 전체를 정리하는 브리핑, 그리고 미국과 이란 전쟁에 오늘 현재 나와 있는 이슈를 가지고 시장을 전망해보는 영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파일은 2차 전지 삼성 SDI가 왜 이렇게 강해졌지? 그리고 2차 전지의 하반기의 주도주 부상 가능성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좀 긴 것 같아서 한 20분 남짓으로 쪼개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4월 6일 시장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강세 흐름을 좀 보였고 코스닥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좀 약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코스닥 개별주가 아마 ETF 분량이 좀 나오면서 낙폭이 좀 확대됐다. 그리고 트럼프 협상 시한에 하루 더 연장했습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월 6일 한국 시간으로 4월 7일 오전 9시까지 했는데 하루 더 늘려서 4월 8일 오전 9시까지가 한국 시간 협상 시간이죠.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미국과 이란 전장이 협상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4월 중순 그리고 5월 달에 시장 흐름이 아마 가늠지어질 것 같다. 그렇게 보고요. 자, 이제 4월 6일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협상 시한의 임박함에 따라서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등락이 굉장히 컸어요. 장중에도. 장중에 100포인트 이상 올라가기도 했지만 또 굉장히 거의 뭐 보합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결국은 코스피가 73포인트 올랐고 코스닥은 16포인트 하락하는 시장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미국의 언론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가 중동 전쟁이 미국과 이란이 아마 45일간 휴전을 협약을 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지금 아마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에 타결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 밤에 한국 시간으로 이제 새벽 1시 정도에 4월 7일 이제 아침 이른 오전에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일문일답이 나오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거기에서 아마 1차적인 방향이 정해질 것 같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자, 4월 6일 그 특징주로 보게 되면 반도체가 좀 강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등락이 있었지만 강했고 2차 전지 섹터가 강했고 전력 인프라주가 강했고 방산, 조선, 바이오 종목이 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별하게 이제 지수가 낙폭을 좁힐 수 있던 이유 중 하나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오늘 외국인이 지금 2,100억 팔고 선물에서 900억 샀잖아요. 기관이 7,200억 사고 선물에서 2,200억 팔았는데 외국인이 장중에 현물 매도 포지션이 거의 한 5천억 이상 갔다가 후장으로 가면서 2천억대로 확 줄인 게, 그리고 선물도 물론 그 순매수를 유지한 게 결국 현물의 가격이 줄인 게 시장을 이렇게 상승세로 계속 유지했던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기관 투자자가 계속 순매수를 해준 부분도 긍정적 요인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이제 보게 되면 외국인이 그동안 이제 쭉 보시게 되면 매도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쭉 팔았는데 지금 4월 3일 날,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9,300억 순매수하고 4월 6일 날 2,100억 순매도하고 그 전에 쭉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지금 뭐 4조, 2조, 3조, 3조, 1조, 2조, 4조, 1조 4천, 2조 6천 해가지고 계속 순매도를 쳤잖아요. 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 2월 이후에 외국인이 순매도한 금액이 65조 7천억. 이게 2월 달부터 2월, 3월, 4월, 6일 현재까지 외국인이 매도한 금액이 65조 7천억입니다. 여기서 이제 3월 달에 2월 27일 이후에 매도한 금액이 8조 규모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차익 실현이 굉장히 많았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10월 달 이후에 외국인의 기본적인 매도 패턴을 보게 되면은 77조 4천억을 팔았어요. 외국인이. 그 중에서 3월 달이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강했다는 점에서 보게 되면 이란 미국 전쟁 흐름이
상당 부분 외국인들한테 그 원달러 환율이 불안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서 달러를 많이 유출해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5,400선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그동안의 한국 증시의 체력이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미국-이란 전쟁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관심을 좀 갖고 있을 텐데,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좀 끌고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오래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길면 6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이 지금 이번 주가 6주째 가고 있어요. 다음 주면 7주. 본인의 약속이 이제 오바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반스 부통령이 그 지난주 얘기했죠. 이 전쟁 곧 끝난다. 앞으로 2, 3주 정도가 마무리하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부통령이 한 얘기가 있고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어요. 트럼프도 그랬잖아요. 근데 트럼프도 얘기했죠. 4월 6일까지, 하루 연기해서 4월 7일까지 이란이 합의를 안 해주면 초토화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인 즉슨 합의를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합의가 안 되면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2주, 3주 사이에 본인이 말하는 성과를 내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종전을 쳐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란이 항복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협정을 맺게 되면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건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부대가 7만 명 가량이 지금 저 호르무즈 중심으로 이란에 파견나가 있기 때문에 압박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란은 상당 부분 그 15년이 넘어야 현 수준의 국가가 재건이 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개별적으로는 저는 이제 휴전을 되든 합의가 되든 두 가지 열려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되고 휴전도 안 된다고 하면 아마 트럼프 방식대로 아마 2, 3주 아마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종전 처리해버릴 거다. 그렇게 해서 4월 달에 전쟁을 끝내버릴 거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첫째, 전쟁 수행 관련 내용이 법에 9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90일이 넘어가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5월 29일이에요. 그런데 5월 14일 날 미중 정상회담이 있죠. 그러니까 군대가 철수하는 것까지 고려한다고 치면은 4월 넷째 주 이내에 전쟁을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관세협정 밀당하듯이 그때 한 것처럼 아마 사정없이 밀어붙여가지고 2, 3주 동안에 이란을 아마 초토화시킨 다음에 종전 이렇게 해버릴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국 내 반전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공화당에서도 지금 미군 병사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있고 전력 손실도 크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40%까지 높아졌어요.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따라서 이 의회 승인받기는 어렵죠. 그리고 미국 경제의 부담 요인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경제는 견조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길어지면 소비가 침체돼요. 지금 미국도 이제 원래 갤런당, 1갤런당 뭐 주별로 다르긴 한데 $5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전에 2.5달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5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도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살짝 소비가 좀 줄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은 좋고 물가도 아직까지는 견조하게 한 3년 평균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24년, 25년, 26년 거의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물가가 아직 인플레 정도까지는 가 있지 않다. 하지만 소비는 위축되고 있고 고용은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잘 튼실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하면서 참모들한테 우리 미국 경제, 주가, 경제, 인플레 보고 받지 않을까요? 받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주가가 떨어지고 금융시장이 침체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11월 선거에 아직도 승부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앞전에 4월 2일 날 연설할 때
이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떨어지고 우리 시장은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민감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반기 금리 인하가 부정확한데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 여지가 남겨 있다. 이 말은 즉 뭐냐면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5월 13일까지 임기 끝입니다. 그 날로 끝나요. 14일 이후부터는 트럼프가 지명한 새 연준 의장이 옵니다. 따라서 전쟁이 끝나고 인플레를 이제 관리를 하고 소비를 좀 안정화시키고 물가를 계속 유지를 시켜서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한 다음에 경기를 다시 좀 회복시키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전쟁은 빨리 끝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한국 증시 최근에 보시게 되면 자, 오늘 이제 한국 증시가 얼마까지 올라갔냐고 하면 지금 오늘 증시가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지금 한국 증시가 오늘 마감된 지수가 5,450포인트, 13포인트 올랐죠? 코스닥은 지금 이제 16포인트 떨어져서 1,047로 마감이 됐습니다. 저 코스피 보시면 상승 종목이 353개 종목, 하락 종목이 516개 종목.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의 종목이 상당 부분 부익부 빈익빈으로 흘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가 이 중동 전쟁을 통해서 저점에 체력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한국 증시 저점이 얼마였냐면은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전 저점이 이제 여기였잖아요. 그죠? 이게 5,050포인트 남짓이었죠. 불과 얼마 안 됐죠. 언제냐면은 이날이 3월 31일 날 한국 증시가 한번 저점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전에 중동전이 처음 개전된 그 3월 4일 날 종가가 이때가 5,093이었어요. 5,093. 이 5,093인데 지금 이 전쟁이 한 달 넘게 끌어오면서 저 주가가 5,052포인트 저점을 찍었지만 지금 오늘 현재 5,450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 이전 저점을 깨지 않고 강력한 지지 라인을 구축하고 있죠. 이제 이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새로운 스트레스 테스트의 저점을 확인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동 전쟁이 설령 2, 3주 동안 더 격렬하게 있다 할지라도 한국 증시가 이 5,000선을 지지하느냐, 5,050선 전을 지지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한국 증시가 이전처럼 급락하지 않고 이 꿈의 5,000포인트를 계속 지지하는 이 흐름 자체가 한국 증시가 가짜가 아니라 한국 증시의 지수의 버팀목이 가짜가 아니라 한국 증시의 경제 체질 규모가 5,000포인트 맞게끔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국 증시가 7,500선에 가는 게 아직도 유효하냐? 아직도 유효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한국 증시의 7,500선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많은 이제 제도권 애널리스트가 보는 관점 내에서는 유가는 $90 정도가 평균가가 될 가능성이 크고 역시 약간의 물가 상승분은 있긴 하겠지만 수급, 정책, 기업의 실적 이 3박자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7,000과 7,500선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수급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고객 예탁금 추이인데 이거 이제 일반 개인들의 예탁금 추이고 이게 이제 주식형, 그러니까 ETF, 기관과 펀드로 들어온 자금인데 그 자금 수위가 지금 4월 3일 기준에 개인들은 111조, 이게 최고 많을 때는 129조까지 갔는데 지금 이제 111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주식형은 10월 1일 날 171조가 250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예탁금은 76조가 110조가량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주가를 많이 팔아치워도 한국 증시가 지금 외국인이 10월 1일 이후에 77조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형 자금으로 들어온 돈이 10월 1일 이후에 80조 늘어난 돈이 그리고
아마 일반 고객 예탁금으로 보게 되면 이게 한 35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매도한 자금보다 증시에 들어온 자금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수급 자체를 체크해야 됩니다. 이제 이 전쟁이 계속 진행 동안에 예탁금과 주식형 자금 수급을 보고, 이 정책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아직도 자본시장 활성 정책으로 계속 가고 있느냐, 그건 봐야 되는데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계속 부동산은 계속 자금이 머니무브해서 주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계속 정책을 하고 있고, 상법 개정, 배당 확대 가고 있잖아요. 이 기조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상법 개정 효과가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올해 상반기가 넘어가고 나면 하반기에 배당 시즌이 다가올수록 또 효과는 커질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 여전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3월 달에 수출이 861억 달러, 작년 3월 달 대비 48.3% 늘었어요. 반도체만 328% 늘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삼성전자는 202조, 하이닉스가 177조 정도의 영업이익치가 예상이 되죠. 지금 이제 4월 7일 날 삼성전자 실적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지금 증권사마다 들쭉날쭉하긴 한데 41조에서 51조까지 나옵니다. 아무튼 45조 정도 나오게 되면 올해 예상치 200조는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마 증권사가 보는 것처럼 200조 이상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세계 국채 지수가 3월 31일자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 흐름도 이제 60조에서 80조의 올해 자금이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세계 국채 지수가 편입되게 되면 그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긴 한데 그 효과도 올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모건 스탠리 지수 편입이 6월 달에 이제 관찰국 지정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한국 경제의 규모와 한국 주식시장의 이제 5,000포인트 이상의 상당한 이제 안정성을 봤을 때는 관찰국 지정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1년 뒤에 본 시장이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관찰국 지정이 되면 이미 이때부터는 모건 스탠리 지수에 편입된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제 관심 테마군은 여전히 방산, 증권, 반도체, 원전, 조선, 로봇, 2차전지, 이 섹터가 아마 관심 테마권, 올해 26년을 계속 다룰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삼성 SDI가 좀 강하죠. 삼성 SDI가 강한데, 지금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되면 IBK 증권에서 이제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IBK 증권에 나온 리포트가 올해 1분기에 예상 실적이 매출이 3조 5,840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 7.1%가 줄 것 같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2,120억 정도가 적자가 예상이 된다, 올해. 그런데 예상대로 보게 되면 매출이 3조 4천억인데 영업이익 손실이 2,750억 정도 예상했는데 매출이 한 1,700억 정도 늘었고 영업이익치는 더 적자가 줄어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분기가 이렇게 빠르게 적자가 감소가 되면 올해 하반기 또 2분기 이후부터 삼성 SDI의 실적 전망치가 매우 긍정적으로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이제 증권사의 긍정적인 수치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오늘 장세 특징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반도체는 장중에 좀 주춤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흐름을 보게 되면 반도체 테마주를 잠깐 제가 이제 볼게요. 반도체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7,200원 올라서 19만 3천원, 하이닉스가 8,000원 올라서 88만 4천원. 장중에 이제 하이닉스가 더 높게 올라갔죠. 삼성전자도 또 높게 올라갔어요.
하이닉스만 한번 기술적 차트만 쫙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이제 11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86만 원 와 있기 때문에 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지금 177조라는 영업이익치가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90만 원대에서 못 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실적 호조가 된 줄은 알아. 그런데 이미 주가가 25만부터 11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90만 원 언저리에서 떨어졌는데 실적 검증을 확인해야 되겠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삼성전자도 같은 시그널이 나온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한번 고점을 찍었는데 200조와 170조대의 영업이익은 이미 투자자들의 내리 속에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1분기에 확실하게 이걸 실적 예상치를 검증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구글이 나타낸 터보킨트의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나가면 주가는 다시 얘기했던 것처럼 목표가가 이제 삼성전자가 27만 원에서 34만 원, 하이닉스가 130만 원에서 170만 원까지 목표가를 내놓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22만 원 정도가 다시 터치 여부,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105, 6만 원 정도의 터치 여부가 다시 결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테마주는 하반기에 주도주의 흐름이 강할 것인가? 가능합니다. 그 흐름은 제가 2부 콘텐츠에서 얘기했습니다. 로보테마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로보테마가 주춤하고 있는데 로보테마 잠깐 그 주가 한번 볼게요. 로봇주를 보게 되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올해 얼마 전에 지금 거의 한 90만 원대 갔던가요? 93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죠. 떨어지고 있죠. 이게 이제 주봉 차트인데 지금 2월 중하순에 지금 93만 원 찍고 거의 다시 한 고점에서 한 40만 원 정도 빠져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로봇 테마, 피지컬 AI 물리고 있는 모든 테마주가 다 이제 하방 조정을 거치고 있죠.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대차도 피지컬 AI 테마가 있었는데 그 70만 원 어제까지 갔다가 지금 40만 원 후반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죠. 다 비슷한 조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로봇 테마주는 이제 하반기에 다시 테마 순환 장세를 노려보는 흐름을 봐야 되고 가야 될 길은 어차피 로봇이기 때문에 다시 테마가 사이클에 순환할 거다. 그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증권주, 최근에 증권주가 주춤주춤하죠. 그런데 증권주가 여전히 관심주는 맞아요. 왜 관심주냐? 지금 5월 현재 주권주를 보게 되면 신영증권 마이너스 2,500원 18만 5천 원, 한국금융지주 21만 원, 키움증권 42만 원, 미래에셋 6만 3천 원, 삼성증권 9만 6천 원이죠. 여기에서 이제 증권주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증권주는 올해 하반기에 지수가 만약에 6,000선을 다시 돌파하고 6,500을 넘어간다고 치면은 무조건 미래에셋 증권은 거의 한 8만 원대를 갈 겁니다. 키움증권은 55만 원을 갈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지금도 거래가 많고 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성장성이 있어요. 여기서 딱 두 종목을 꽂으라면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은 이제 배당 가치가 높고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1분기만 지금 영업이익이 1조가 넘는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미래에셋증권 영업이익이 거의 한 전체 영업이익이 한 1조 한 4천억 정도 됐을걸요? 그런데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 1조 정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올해 그리고 또 그 테슬라가 스페이스X가 6월 달에 상장하죠. 지금 미래에셋이 4천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미래에셋 증권이 한 2천억 정도 투자했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차익이 한 11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미래에셋 증권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 있다.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은 지금의 주가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 포인트가 있고 주봉 차트로 보게 되면 완만하게 일봉 차트로 보더라도 완만하게 박스권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6만 원 초에 매수, 그 다음에 7만 원대 매도 이런 스케일링 제작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전기 같은 종목군들은 올해 46만 원대 나오고 있죠.
사실 이게 가족 회원님들한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운영하는 가족 회원님들한테 이 삼성전기는 저는 아직까지 홀드 권장하고 있고 45만 원 넘어가는 관점 내에서 30에서 40%의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더 갖고 있어라. 그리고 45만 원이 좀 약간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분할 매수 간다. 이런 코멘트를 갖고 있거든요. 삼성전기가 로봇,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MLCC, 또 그 다음에 기판, 아직까지도 실적 개선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등락등 하면서 아마 50만 원대를 넘어가는 사이클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재생에너지 테마주로서 매우 유명하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 포스코 인터하고, 포스코 인터는 제가 이것도 가족회원 포트폴리오 중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 월봉 보시면 이렇게 와 있죠? 오늘 85,500원, 600원 가고 있죠? 오늘 8만 원 이하에서는 제 가족 회원님들한테는 매수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신재생 에너지로 투자가 늘려가고, 근데 이미 LNG라든지, 그 다음에 모토코아라든지, 팜유라든지, 이런 갖고 있는 사업들이 꾸준하게 실적이 우상향 갑니다. 그리고 주주가치 재고는 높아지고 배당 규모는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게 앞으로 27년, 28년도 가게 되면 주가가 어느새 10만 원 갔어? 이런 말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 중 하나다. 그래서 가치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삼성 SDI는 2부에서 다시 한번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일부 콘텐츠고요. 여러분들 관심 있고 도움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자, 2부에서는 삼성 SDI가 진짜 강한 이유가 뭐냐? 그거 2차전지 섹터의 하반기 주도주 부상 가능성,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의 전기차 판매량을 봤더니 이 장난 아니더라. 그 흐름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면서 1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